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봤는데요. 근데 저는 가장 일단 기억에 남는 거 먼저 딱 말하자면 주인공의 표정 변화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, 걔가 이제 처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거의 후반부까지 보면은 표정이 뭔가 축 처져 있고 이 내면의 안쪽에 우울감과 부정적인 기운이 좀 남아있는 그런 얼굴이에요. 보면은 그림이긴 하지만 그래도 표정이 보이잖아요. 그런데 그런 일련의 사건을 겪고 그 탑 안에 들어가서 요즘 많이 소재로 삼는 멀티 유니버스처럼 이 세계에 존재하는 인물이나 사건 같은 게 다르게 비틀어져서 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, 결국에는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거기서 탑에서 나오고 탑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외가리가 말하죠. 점점 이 탑과 관련된 여기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억을 점점 잃게 될 거라고. 그래서 마지막에 도쿄 가겠다고 말하는 그 장면은 이미 기억을 잃어버린 상황이겠죠. 그런데 그때 보면 표정이 기존의 표정들과 다릅니다. 점점 물론 표정의 변화가 있는데 특히 마지막에 그 단호하고 분명하고 확신,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긍정적인 표정이 면상에 드러납니다. 그때 보면 원래는 애가 보면은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표정이 하여튼 안 좋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외가리가 짜증나게 하니까 또 더 그랬지만 이래가지고 맨날 다니는데 점점 탑에서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거기서도 되게 행복해 보이는 순간들도 있고, 그렇게 점점 표정도 유해지고 마지막에 확 보여요. 이게 도쿄 다녀오겠습니다라 그랬나? 도쿄를 좀 가겠다 그랬나? 하여튼 마지막 장면에서 딱 해가지고 애가 굉장히 단호하고 딱 확신이 쓴 표정. 도쿄 다녀오겠습니다. 이 정도. 도쿄 다녀오겠습니다. 네, 저는 표정이 많이 안 좋은데 하여튼 걔는 좋았습니다. 그래서 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영화, 이 애니메이션은 뭔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마음의 응어리가 있어. 마음의 응어리가 있고 우울감과 답답함과 부정적인 어떤 깊은 내면에 무언가가 있지만 언제부턴가 딱 변화하는 시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없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마음이 열리고 긍정적이고 확신이 생기는 시점이 있을 수 있는데, 그 변화의 계기, 변화의 과정이 되는 그 시점에 무엇이 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사람 내면에, 또는 뭐 내면이 아니고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. 무슨 일이 있었길래 딱 이렇게 변할까? 이 남자 주인공 놈 같은 경우는 옛날 큰아버지인가가 찾아낸 그 탑, 말 그대로 조상이 찾았다고 하는 그 탑에 들어가서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마음이 트이고 살아가는 방향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또 그 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잊어버리면서 실제로는 남는 것은 어떤 계기로 내가 변했다. 어떤 계기인지 자기는 기억이 안 나겠죠. 근데 어떤 시점부터 내가 딱 변하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저도 소중한 사람을 잃거나 어떤 상실감 또는 절망감에 의해서 힘들었다고 쳐요. 근데 점점 그거를 극복하고 점점 심적으로 나아지는 걸 느껴요. 그리고 언젠가는 그거를 정말 완전히 극복했다는 느낌이 들고 예전보다 세상이 좀 밝게 보이고 확신이 생겨요. 그렇다면 저는 탑에 들어갔다 나왔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. 나는 기억을 못하겠지만, 왜냐면 탑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외가리 놈이 뭐 기억을 점점 잃어버린다면서요. 그러니까 저는 점점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기억을 못하겠지만 예전에 탑을 들어갔다 나왔겠죠. 그리고 점점 잃는다고 했으니까 완전히 잃기 전에는 이상한 그 탑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거기서 막 이상한 앵무새가 되게 돼지같이 컸는데 앵무새들이 겁나 많았고 엄청나게 나대던데 막 이런 기억이 있다가 점점 잃어버리고 완전히 잊어버렸을 때는 결국에는 심적인 안정과 미래에 대한 확신 같은, 희망 같은 긍정적인 느낌이 이제 남게 되고, 탑에 대한 기억은 잃어버렸지만 결국에는 그 과거의 상처나 힘들었던 거를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삶을 이렇게 살게 되겠죠.
지금 즉흥적으로 찍는 거라서 제대로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.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. 언제나 그렇듯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거고, 그래서 이 주인공 놈의 변화, 심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고, 이 주인공 놈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항상 살다 보면은 괴롭고 힘든 일, 상처,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, 무조건 있죠, 누구나. 그게 있었을 때 요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헤쳐나가느냐. 탑에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. 근데 물론 탑에 들어갔다 나오면 여러분들도 기억을 못 합니다. 그런데 자기가 나 그때 막 힘들었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2년 전에 3년 전에 내가 엄청 힘들었는데 나 지금 그래도 되게 잘 헤쳐나가고 있네. 그래도 나름 잘 살고 있네.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서 막 긍정적으로 막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나 그때 언제 탑에 들어갔다 왔나 보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겁니다. 제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거를 좋아합니다. 또 이거는 원작이 있는 작품이었죠. 그래서 뭐 좋았는데 정말 좋아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잘 봤습니다. 되게 잘 봤고, 저는 극장에서 나올 때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되는 걸 들었어요. 막 내가 뭘 본 거지 하면서 시간 막 아깝다는 식으로 막 말을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재밌게 잘 봤습니다. 그리고 이 호흡이 조금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, 중간에. 그런데 저는 원래 그런 처지는 호흡도 좀 즐기는 편이라서 그렇게 막 싫지는 않았어요. 잘 봤고, 그리고 이 영화 보면서 되게 번뜩 떠오르는 게 알레한드로 조도로프스키 감독의 홀리 마운틴이라고 있거든요.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가 굉장히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요. 특히 거의 뭔가 신처럼 나오는 큰아버지인가 그 존재를 만나게 될 때 그 탑에서 홀리 마운틴이랑 되게 비슷한 지점이 있어요. 거기서도 어떤 형이상학적인 존재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. 그것도 똑같이 또 게다가 탑이에요. 물론 설정 같은 게 같지는 않지만 그 장면에서 뭔가 조금 비슷한 구석이 느껴졌고, 그래서 뭐 반갑기도 하고, 하여튼 여러분도 각자의 감상을 하면서 잘 보셨길 바라고. 점점 이게 어두워지네요. 지금 6시가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.